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8시간 전에 한미 무역 협상 관련된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내에서 특히 이제 자동차가 가장 관세 어떻게 보면은 좀 수혜를 많이 받잖아요. 뭐 현대자동차, 현대차 같은 경우는 10% 이상, 약 12%까지 좀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차, 뭐 조선 관련된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그런 데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 관련된 내용도 좀 말씀을 드릴 겸 먼저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원리금 회수까지 5대5로 수익 배분을 하고, 그죠? 과세 협상 결과가. 그리고 상업적 합리성이 없을 때는 투자를 안 하기로 했어요. 예. 그런 곳에는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농산물 시장에 대해서도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했고요. 자, 세부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 이거 보시면 2천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일본하고 유사한 금융 패키지 형태고 연간 투자 상한이 200억 달러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28조 정도 되고요. 그래서 총 투자 금액은 2천억 달러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하나로 환산을 하면 약 얼마 정도 되죠? 그러면 연간 200억 달러 내에서 진척 상황에 따라서 이제 투자하기 때문에 외환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한국이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 이게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이것 때문에 현대차가 11%나 넥스트에서 상승을 했고요. 그 품목 관세에서도 의약품 목재 등이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 제너릭 같은 경우도 그리고 미국에는 생산되지 않는 천연 자원에는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좋은 뉴스가 있어서 SK 하이닉스가 조금 올랐죠. 한 2% 정도. 그래서 대만과 비교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이제 적용받는다고 얘기를 좀 해줬고, 그리고 외환 시장이 이제 불안할 경우에는 이런 요구 조건도 있었어요. 불안할 경우에 납입 시기와 금액을 우리가 이제 조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를 마련했다. 예, 요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칭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수익 배분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5대5로 배분을 하고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이 그러니까 수익 투자를 하고 나서 그 원금 이자 회수라 그러죠.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러죠. 손익분기점이 20년 내에 도래하지 않으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협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방어를 해서 불합리한 투자는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투자하는 것도 이제 전액 200억 불을 매년 투자하는 게 아니라 PUC에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적용을 시켜놨고요. 그 투자금을 우리가 현금으로 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시한 자체를 이제 추후에 유동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에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자, 올월장 같은 경우 먼저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지금 보시면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5일선을 한 번도 요 시점 이후로 이탈한 적이 없죠. 요 시점이 지금 10월 2일이에요. 그러니까 10월 달 들어서 5일평은 한 번도 이탈한 10월 들어서. 예, 지수가 급등주의 형태를 가고 있습니다. 급등주의 형태로. 그리고 거래대금은 제가 14조가 들어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코스피는 14조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이 상승 구간에서는 지금 터지고 있죠. 14조 이상으로. 그리고 거래대금 지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꺾이려면 아직 멀었다. 10월 뿐만이 아니라 11월 언제 꺾일지 모르겠지만 11월까지도 좋은 잔이 예상이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2월까지도 지속적으로 뭐 여러 가지 미국 관련된 어떤 투자 관련된 대미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마누가니 마스가니 뭐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뭐 협정이라든지 그런 체결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연말까지도 좀 좋지 않을까 하는 뭐 조심스러운 예측을 좀 해보고요. 코스닥도 뭐 코스피처럼 상승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횡보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횡보를 하는 형태고, 여기 거의 922포인트 2%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자, 여기가 전저점이었죠. 여기 922포인트. 그리고 이제 신고가는 1000포인트고요. 그래서 코스닥도 1000포인트로 갈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흔한 매매한 종목부터 보면은 먼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어제부터 좀 매매를 해왔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샀는데 관세 협정이 타결이 되면서 원자력 관련된 뉴스만 없더라고요. 원자력 관련된 뉴스만 없고 자동차하고 뭐 항공기 뭐 다른 것들은 다 튀어나오는데 원전 관련돼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얘가 이제 갑자기 급락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기 이탈할 때, 이 박스권을 이탈할 때 수익 신호를 잘 잡아줬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단이 여기 정도 하면 될 텐데 수익이 한 몇 프로 저에게 한 10% 가까이 됩니다. 15% 정도 수익을 좀 취한 것 같고요. 그 비중을 이바이 티어 때문에 만족스러운 수익을 좀 취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판을 제가 넥스트를 잘 안 보기 때문에 두산 때문에 조금 봤는데 두산 에너지 때문에 현대차가 무지하게 오르더라고요.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여기 이제 고점도 돌파할 때, 그리고 27만 2천 원 돌파할 때 요거 보고서 이제 비중을 실어서 요것도 대형주기 때문에 매수를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가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보시면 30만 원 신고가잖아요. 여기 현대차 보시면 30만 원이 이제 신고가예요. 17% 나갔는데 지금 얘가 끝난 게 28만 5천 원, 28만 5,500원에 끝났어요. 28만 5,500원. 그렇기 때문에 얘를 통합으로 보시면 자 28만 8,500원이면 자 여기는 30만 원이죠. 30만 원이고 28만 8,500원을 보면 지금 29만 원까지 찍었잖아요. 약 5%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내일은 넥스트가 요 위에서 시작을 하거나 요 인근에서 시작하나 삐질삐질 되다가 이제 힘을 받을지 안 받을지 이제 그거를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의 기준 단가는 요 30만 원이 되겠고요. 일단 시가 위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요 30만 원이 내일은 중요한 단가다. 이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좀 진행을 했고 그리고 오늘의 심해진 종목은 좀 이제 세 개 섹터 정도가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돈이 안 들어온 섹터는 제외를 하면 5G 쪽에 기가전자, STK, 자람, RF, HIC 여기서 보면 이제 세 종목이 다 징백이에요. 자람이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얘는 거래 대금이 안 들어왔어요. 1,000억 이상이. 그리고 얘도 1,000억이 안 들어왔고요. 5G 쪽에 안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여기 솔리드가 좀 하나가 1,000억 이상 들어왔습니다. 1,700억 정도. 솔리드를 하나 추가했는데 5G랑 통신 단비 뭐 같은 거죠. 근데 얘네들도 돈이 안 들어오거나 얘는 이제 징백이죠. 그러니까 추가는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오늘 주도주부터 보면은 여기 5G 쪽에서는 솔리드가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데이터 센터. 여기서는 GNC 에너지가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좀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저 엔비디아에서 약 12조 정도 아마존에서도 투자를 한다 그러고 아마존에서 이제 투자를 한다 그랬죠. 그리고 세계 7개국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몇십 조 규모에서 좀 데이터 센터 건설을 한다 그런 기사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올랐는데요. 데이터 센터 보시면 아마존에서 50억 달러를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한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케이블들 있잖아요. 통신 케이블부터 해서 전선들, 예, 우리가 들어간 그 전선들 그런 것들을 얘네가 공급을 하기 때문에 얘네가 아니다. 야, 얘네가 아니고 얘네는 이제 비상발전기 업체입니다. 비상발전기. 그래서 얘네가 비상발전기 관련돼서 요 데이터 센터에 필수 그 어떤 설비이기 때문에 그거 이제 구축 때문에 GSC 에너지가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서는 GSC 에너지가 많이 좀 올라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 통신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서 이제 노키아에 10억 달러를 투자한대요. 그래서 옛날에 노키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핸드폰으로 유명했잖아요. 노키아 그 휴대폰. 근데 모토로라처럼 얘네도 이제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사형 산업화 되면서 그거 말고 통신용 이제 장비들을 만들고 있어요. 5G6G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10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거 때문에 여기 5G 애들이 좀 올라온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솔리드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는 GNC 에너지 그리고 원자력 쪽이 좀 올라줬어요. 재력에서는 강원에너지랑 두산에너비를 많이 올랐죠. 10% 이상씩. 그렇게가 세계 섹터가 주도 섹터였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좀 주도 규도를 좀 살펴볼게요. 자, 비가전자 엔스테이크 얘네는 지금 100 종목이고요. 자람 테크놀로지는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1,000억이 RF도 마찬가지고 솔리드가 돈이 좀 들어와서 솔리드 하나를 여기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솔리드 지금 4,000억이 들어왔죠. 솔리드 하나 추가했고 위치도 괜찮습니다. 월보상으로 보면 이런 위치고요. 그리고 자 통신 장비에서 그게 없어요. 일단 지금 100이거나 얘네들 이제 상승률도 너무 낮아서 지금 10월 이하잖아요. 거래 대금도 안 들어왔고 90대가 없고 반도체 재료에서도 얘도 이제 지금 100이고요. 나노 핀팩 이거 지금 100이고 마이크로톤 나노도 뭐 거래 대금 없습니다. 볼 게 없고 데이터 센터에서는 GNC 에너지 거래 대금이 좀 들어왔죠. 그래서 GNC 에너지를 이렇게 하나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 신고가도 돌파했네요. 반도체 장비도 볼 거 없고요. 거래 대금 안 들어왔고 원자력 쪽에 강원에너지랑 두산에너빌이 성승률이 괜찮고 돈이 들어왔습니다. 두산에너빌은 오늘 매매도 잘했죠. 강원에너지 기존에 이제 관종이었잖아요. 강원에너지도. 그리고 이제 전산 쪽에 보시면은 여기 뭐 데이터 센터 건설 관련돼서 이제 뭐 전기를 흐르게 하는 동전선과를 만드는 그 전선도 있지만 통신용 케이블도 있거든요. 그리고 관련돼서 전선 업체들이 많이 올랐는데 자 대원, 가온, LS 일렉트릭, 대한전선, 세명경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돈이 제일 많이 터지고 주도주라고 생각되는 건 이제 대한전선이고요. 지금 보시면 대원전선하고 가온전선 보면은 대원전선은 지금 넥스트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거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ARX로 조금 시간이 좀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볼까요? 대원전선 보시면 지금 거래대금이 1,000억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근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이제 5,000억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지점을 지금 돌파를 해놨고요. 여기 중요한 지점을 돌파를 해놨죠. 그래서 이제 대한전선을 좀 도입을 했고요. 네, 아직도 안 바뀌었네. 네, 대한전선을 추가를 했고요. 대한전선 다운하고 LS 일렉트릭도 있긴 한데 가온전선은 지금 400억밖에 안 터졌죠. 그러니까 제외를 하고 LS는 관종이고 그래서 이제 대한 하나만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를 해줬고요. 그리고 뭐 로봇하고 인공지능도 있기는 한데 T 로보틱스 지금 100이고요. 상현하고 로보티즈는 기존의 관종이었고
AI도 두산 뭐 기존의 관종이죠. 그리고 사면도 관종이고, 또 여기부터 이제 보실 필요 없죠. 10% 이하짜리부터 보실 필요 없고, 하락한 섹터는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죠.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면 오늘 주도 섹터는 5G 쪽 아침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 강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노키아에 이제 10억 달러 투자한다. 그것 때문에 좀 상승을 해줬고, 도시 쪽하고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고, 데이터 센터 쪽에도 이제 7개국에서 수십 조 규모로 우리나라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 그래서 GNC 에너지가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비상 발전기, 국내 이제 비상 발전기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GNC 에너지가 오늘 상승을 많이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전이 힘을 좀 줬다. 예, 원전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 대장주, 강원 에너지가 올라왔는데 걔는 이제 잡주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고요. 그래서 솔리드하고 GNC 에너지, 그리고 강원 에너지 정도 추가를 좀 한 것 같고, 그리고 솔리드 대한전선까지 추가를 했네요. 그리고 하이브도 하나 추가했습니다. 하이브 방탄소년단이 이제 완전치가 됐죠. 전 세계를 이제 녹이면서 또 이제 외화벌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치도 괜찮고, 그래서 하이브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다 봤고, 자, 나스닥 퓨처 보시면 지금 0.4%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종목별 매매 관점을 다이어트 말씀드릴게요. 자, 산익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가 총 지금 3번이나 나왔어요. 더 이상 얘는 이제 쳐다보지 말자. 그냥 어디까지 가는지 그냥 구경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위험합니다. 충분히 안정적이고 이제 비중을 투여할 수 있는 뭐 두산 에너비 같은 현대차 같은 종목을 보시는 게 좋고요. 내일 어차피 걔네들 위주로 시장이 이제 펼쳐지니까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자 10만 전자를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역사를 쓸 텐데 삼성보다는 SK 하이닉스를 단타하시는 게 낫죠. 왜냐하면 이제 변동폭이 훨씬 좋잖아요. 이게 2% 오를 때 SK 하이닉스는 지금 보시면 이제 9%까지 상승을 하는 애입니다. 9%까지 이렇게. 그리고 현대차. 자, 현대차는 지금 신고가가 여기 30만 원, 5%밖에 안 남았는데 얘가 28만 5천 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5%도 안 남았고 지금 한 4.9%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내일은 넥스트는 요 위에서 시작을 해주면 고맙겠고 아니면은 29만 원 위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요 30만 원을 지지를 해주고 다시 재차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때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기존 거래대금 기존에 6천억으로 잡았는데 좀 높여서 잡아주겠습니다. 얘도 1조 2천억이 터져야 되고 그걸 내면 1분 봉에 최소 150억에서 200억 이상 터질 때만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강원 에너지는 잡주죠. 잡주기는 한데 네, 지금 보시면 그래도 원전 쪽에 얘네들이 과거에 좀 협력을 한 미국 쪽하고 협력을 한 그런 프로젝트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물론 슈팅을 좀 강하게 해줬고 그래서 얘네 이제 16,000원이 기존의 지지와 저항 라인이었다. 이렇게 저항이 됐고 이제 16,000원을 돌파해서 안착을 했죠. 그래서 16,000원을 이탈하면 얘를 이제 그때 좀 매도를 하려고 그래요. 아직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요 분공상에서도 보면은 얘가 위에서 아직 요 지지 라인에서 16,000원 위에서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여기는 훅 깼다가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고 요 위에서 흐르다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오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홀딩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비중을 크지 않아서 큰 부담은 되지 않고요. 삼성주공업도 지금 보시면 얘가 저 3만 원에 끝났어요. 0.17%에. 근데 5.3%까지 올랐습니다. 5%나 올라줬어요. 그래서 오른 가격을 보시면 30일 31,550원이죠. 네, 31,550원.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월봉을 보시면 지금 32,000원이 앞전에 이 저항 라인이었어요. 32,000원. 그 다음에 저항 라인은 여기 36,000원이고요. 그래서 내일 32,000원을 돌파하고 지지해줄 때 그리고 상방 흐름 나올 때 눌리면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기준 거래대금이 7,000원이니까 1번 봉에 최소 85억에서 150억 사이 나올 때 그때 보시면 좋겠고요. 자, 하나오션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얘는 0.3%에 끝났는데 6.3%까지 올랐어요. 내일은 대장이 뭐 삼성이 될지 하나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얘 같은 경우도 14만 원 위로 올라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 이제 끝난 가격이 13만 9,900원이에요. 그래서 14만 원 위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상방하락 나올 때 보시면 좋겠고요. 얘는 기존 거래대금 9천억이면 1번 봉에 약 100억 정도, 100억에서 얘도 150억 이상 나올 때 그때 보시고요. 또 SK 하이닉스도 지금 7월에 끝났는데 2%까지 올라갔습니다. 2%까지 2%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이제 정코점 여기 박스를 그리던 데가 54만 원이었어요. 위를 돌파해서 지금 55만 9천 원까지 갔었거든요. 55만 9천 원. 그래서 얘도 지속적으로 상방 흐름이 이렇게 나와진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내일 이제 자동차의 어떤 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반도체하고 자동차하고 조선하고 내일은 이제 3파전이 될 것 같아요. 네, 반도체, 조선, 자동차. 근데 지금 관세 협상이 최대의 수혜주는 일단 자동차였죠. 그리고 2등으로 반도체가 있었고요. 이제 대만 수준의 관세 협상. 그리고 얘는 이제 마스가가 있잖아요. 조선 같은 경우는. 그리고 세 개가 3파전을 벌인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또 기존 거래대금 이렇게 3조 가까이 나올 때 10% 이상 올라가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 그럼 얘는 1번 봉에서 300억 이상 나올 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산 피어스야 요새 뭐 두산 에너비하고 주도산하고
두산 피어셀이 좀 되게 좋은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 4만 원 라인이 기존의 지지 라인이었어요. 저항 라인이었고 4만 원 라인, 그 4만 원을 지금 돌파해서 4만 2천 원에 안착을 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다음 이제 목표 라인은 여기입니다. 5만 6천 원. 얘는 여기 4만 원을 돌파하면 5만 6천 원까지는 이제 뭐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이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기존 거래대금 지금 보시는 2천억 잡았는데 더 높게 잡아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6천억까지 이제 잡아줘야 되고요. 원래 일본봉에서 얘는 75억 이상 터질 때 그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ICTK도 단일가에서 2.5% 상승을 해줬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전고점이 여기 보이시는 19,800원 정도 되고요. 약 10% 남았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전고점이죠. 여기가 지금 22,000원인 한 23% 남았고요. 또 얘도 한번 상승을 하면 이 기준 거래대금 2천억 가까이 나오면 20% 이상 이렇게 상승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제 상방 흐름 보일 때 시가를 유지해주고 기준 거래대금이 터질 때 보시면 좋겠고요. 얘는 1호봉이 25억 나올 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두산 같은 경우도 예 10%에 좀 12%에 끝났는데 저기 두산 에너빌이 한 2% 이상 빠지면서 얘도 한 2% 정도 빠졌네요. 갑자기 잠깐만요. 여기 아까만 해도 올랐었는데 에너빌 빠지면서 얘도 이제 같이 빠졌네요. 같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 12%에 끝났는데 98만 원이 끝났는데 97만 원까지 지금 빠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얘도 이제는 이제 98만 5천 원까지 갔잖아요. 이제 얘를 다시 쳐다보기 시작하려면 10만 원, 예, 10만 원을 돌파했을 때, 아니다, 10만 원이랑 100만 원, 예, 100만 원을 돌파했을 때 여기 지지받고 상방으로 나올 때만 보시면 되고요. 왜냐면 얘는 2,300억 이상 터져야 되죠. 2,300억이면 일본봉에 35억 터질 때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갑타오도 자, 월봉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주간 지점이고 여기 지금 60선을 맞고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60선, 월봉상이 60선이죠. 그러니까 60선 가격이 지금 69,600원, 약 7만 원 정도 되네요. 7만 원. 그러니까 7만 원이 주요한 저항 라인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까지 지금 71,600원이 정고점인데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거의 다 올라왔고 이 같은 경우는 자 6,300억 이상이 터져야 되잖아요. 10% 이상 나오려면 자 오늘 9%, 9.4%까지 갔네요. 그래서 6,300억이 나오려면 일본봉에 75억 나올 때 보시면 좋겠고요. 카카오도 그런 이제 여기를 돌파하는 요런 돌파봉이 나오겠죠. 그때는 자, 두산 에너비도 좀 빠졌어요. 얘도 96,400원, 11%에 끝났는데 93,000원까지 빠졌네요. 그래서 얘는 요 사이에서 횡보를 좀 하다가 횡보를 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저기 97,400원을 돌파하고 나서 돌파하고 거래대금이 여기 터질 때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조 3천억이 터지려면은 얘는 일본봉에 150억에서 약 300억 사이 터질 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프로티나 자, 프로티나도 지금 6만 1,000원, 얘는 이제 6만 1,000원 돌파할 때 보시면 되는데, 약 7% 정도 남았고요. 그래서 얘는 기준 거래대금 지금 1,500억이니까, 일본봉이 25억 터질 때 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세명경기도 전고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전고점이 지금 12,800원, 약 10% 남았는데, 요 위에서 요 작은 박스권 그리면서 이쁘게 매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얘도 요만큼 1,500억이 나오면 되니까, 일본봉에 25억 터질 때 보시면 좋겠고요. 크는 자, 로보티즈도 요 신고가, 21만 8,500원. 얼마 안 남았죠. 5%밖에. 그래서 얘도 6천억이 터지면 요런 장대 양봉이 나올 거고요. 또 6천억이 터지려면 일본봉에 약 75억 이상 터질 때 보시고요. 사면 지금 로봇주들이 대부분 준비를 하고 있네요. 로보티즈 사면 로봇스타 보니까요. 얘 같은 경우도 계속 이렇게 윗꼬리를 남기면서 매집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지금 박스권을 형성을 했고요. 또 얘는 34,000원 돌파할 때 그때 보시면 되고 돌파하고 지지받고 상방으로 나올 때 그리고 여기 기존 거래대금 2천억 터질 때 그러려면 일본봉에 25억 터질 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로브스타도 전고점 93,000원, 약 10% 정도 남았고, 지금 이쁜 도지봉을 오늘 남겨줬네요. 그래서 얘도 기존 거래대금 4천억 원이니까 4천억으로 기면 일본봉에 55억 터질 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솔리드는 오늘 5G 통신당비가 하루 종일 강했죠. 주간을 해줬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저 아래 하단부 박스권의 고점이죠. 8,600원이 여기 8,600원 라인. 그래서 거기를 돌파해서 지금 8,900원 가까이 올라와줬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8,600원 지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고요. 다음에 목표 지점은 여기죠. 다음에 목표 지점은 8,600원 지나서 요 정도 되네요. 만원 정도 되고요. 만원 정도. 만원 정도 되고, 1,000원 10%. 그리고 그 다음 목표는 12,000원 정도 되네요. 12,000원 요 정도 잡으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지지받는 흐름이 나오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방 흐름이 나오니까요. 얘는 기존 거래대금 1,500억 그러려면 일본봉에 25억 터질 때 보시고요.
자, 대한전선도 오늘 추가를 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월봉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월봉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최고점이 한 44,000원, 100% 정도 되는데 얘 주간 단계, 요 주간 단계 박스권의 고점이 지금 21,000원이에요. 21,000원. 그러니까 21,000원 지점에서 지금 돌파는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21,000원을 돌파해서 21,700원까지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봉이 기대가 되죠. 그러면 그 때문에 일봉상에서 보면은 자 여기 21,000원이 아주 중요한 단가잖아요. 박스권의 상단 M단계 가격이고요. 여기서 돌파 지지하고 돌파하는 흐름 나올 때 그리고 기존 거래대금 2천억 나올 때 보시고요. 이럴 단계는 일본 봉이에 25억 나올 때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GNC 에너지도 지속적으로 요 박스를 돌파하면서 지금 돌파하는 봉이 나왔죠, 오늘. 그래서 지금 거래대금 엄청나게 터졌어요. 기존에 기준 거래대금이 300억밖에 안 됐는데 얘는 이제 올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1,400억으로. 그래서 얘는 1,400억 터질 때, 일본봉 25억 터질 때 보시고요. 그리고 한 번 얘는 기준 거래대금이 터지면 이런 양봉들이 나옵니다. 최소한 20% 이상대, 23%, 그리고 25%.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47,000원 돌파하고 나서 지지 받을 때 보셔도 충분합니다. 욕심 안 부려도 되고요. 그래도 충분히 10% 이상의 여러분 먹을 구간이 잘 나오고요. 그리고 하이브는 오늘 추가를 했죠. 그래서 내 같은 경우는 여기 요 아래쪽에 박스권 M단계 323,000원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323,000원 지금 거의 목전에 있어요. 한 4%밖에 안 남았고 여기를 돌파해주고 지지받고 상방 흐름 나올 때 보시고요. 기준 거래대금은 약 3,000원 개니까 일불봉에 35 퍼질 때 보시면 되시겠고요. 타장은 IS 일렉트릭도 계속 5일선 타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얘도 기준 거래대금 터질 때만 보시면 됩니다. 2,000억이고요. 2,000억이면 일본 봉에 25억에서 35억 던질 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5일선 타고 지속적으로 이 상방은 봐고 있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목표가만 보면은 목표가가 전 고점들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38만 5천원, 요 부분, 그 다음엔 요 부분, 크는 48만 5천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70만 원대로 갑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48만 원대예요. 여기서 지지와 저항이 이렇게 나와줬으니까요. 48만 원. 요 단가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올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은 마스가가 시작되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기존 거래대금이 지금 잠시만요. 7%밖에 안 갔고 이게 더 12% 갔죠. 그러니까 요걸 기존 거래대금을 잡아주셔야 되는 거. 자, 1조 1천억 원.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은 1조 1천억 원이 기존 거래대금이고요. 원래는 일본봉이 1조에서 100억에서 200억 정도 나올 때 보시면 좋겠고요. 얘는 기존 거래대금을 1조 1천억 원으로 이제 변경을 하고요. 자, 현대건설도 월봉으로 보면 이런 형태네요, 지금. 이런 형태. 그래서 박스권이 지금 10만 원이 고점입니다. 10만 원이 고점인데 지금 여기 8만 5천 원을 계속 조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대경설은 일단 8만 5천 원 선을 조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만큼 박스권을 버리고 있잖아요. 이건 이제 횡보 중인데 자, 이 고점을 돌파할 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딱 고점이 4% 정도 남았고 7만 6천 원 400원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지지받고 상방으로 나올 때 보시고요. 이 기존 거래대금은 3,000억, 3,600억 그러면은 일본봉에 45 퍼질 때 보시면 되시겠고요. 이 안에부터는 기존 거래대금 나올 때만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한라 IMS하고 얘는 좀 삭제하겠습니다. 거래대금 빠지고 있죠. 그리고 오일선 이탈했고 고내조품바에는 김정은이 안 받는답니다. 얘도 삭제를 하고 자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